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 관장님 어떻게 오늘은 멀리서 한 분만 모시게 됐어요? 네. 네, 오늘은 좀 한 분 모시고 오늘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네이처 리비도 어렵네요. 네. 권은숙 작가님인데 네이처 리비도가 뭐죠? 네, 일종의 이제 그 리비도는 어떤 환원인데요. 네. 자연의 환원. 그래서 내추럴 리비도 그러면 자연에 있는 어떤 모성적인 에너지라든가 또는 그 따뜻한 기운이 환원돼서 작품에 나온다. 야 멋지네요. 굉장히 어려운 이름입니다. 작품 우리 일단 이제 보시죠. 예, 작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작가 소개. 네. 오늘 피카드리 K아트 프라이즈에서 우리 수상명이 K아트 아티스트상을 받으셨습니다. 아. 네, 어쩌면 대표적인 상일지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안동에서 올라오신 내추럴 리비도의 권은숙 선생님 또 권은 작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여기서 올라오셨어요. 아침에 일찍 또 새벽차 타시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자 작품 활동 배경이 되는 그러면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지방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자연과 접했고 또 초등학교 다닐 때 교내라든가 사생대회 때 좀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학교마다 이제 그 서울에 전국 대회를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제가 뽑혔어요. 그런데 방학 동안에 연습을 해서 9월달 되면 이제 서울에 사생대회를 가야 되는데 아버님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해 가지고는 늘 마음에는 있었지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다시 그림이 하고 싶어서 그때 특활 시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특활 시간에 미술부를 하면서 이제 안동에는 4년제 대학이 없고 2년제 전문대학이 두 곳이 있었어요. 안동교육대학하고 상지전문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교육대 학생들이 늘 뜰에서 이렇게 그리는 이제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뒤에 가서 구경을 하고 또 그림 또 그리고 또 집에 와서도 그리고 그런데 결국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말아서 제가 어쩌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보상 심리는 아니지만 또 아이들이 또 예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3명을 하나는 성악을, 하나는 발레를, 하나는 또 악기를 해가지고 그냥 서울로 대학을 보내면서 그때 제가 이제 저의 시간이 얻어진 거예요. 바쁘게 살다가 이제 저의 시간이 얻어지니까 그때 나도 하고 싶었는 게 있었는데 하면서 그때 그림 그리고 싶었던 숨겨진 그 마음이 다시 새록새록 움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취미생으로 처음에 그림을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가족과 또 남편과 가족이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학도로 제가 학교를 해서 편입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편입을 해서 2년 동안에 이제 전공 과목 4년 걸 다 해가지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을 하고 지금은 원래는 대학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이제 다음 주면 마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붓을 들고 이 그림을 시작할 때 저 마음의 그 설레임은요 너무너무 그 설레임이 저 마음에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만학도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교문을 들어가고 미술관에서 실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마치고 집으로 오는 순간순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 속에 있는 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 평온한 학교 생활을 제가 이 나이에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네. 좀 더 하고 우시겠네요.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우리 내추럴 리비도의 권은 선생님을 만나 뵌 게 지금 한 3년 되죠? 네. 예, 앙대빵당 전시 때문에 예, 일례 때. 예, 전국 투어를 하다가 이제 안동에 갔을 때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자연에 관한 작품들을 많이 그리시고 상당히 또 이게 차분하게 내면적 성찰이 있는 작가로 그렇게 보이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자기 성장도 이렇게 많이 하기 위한 또 다른 삶의 변화, 또 작가로서의 변화가 이렇게 있었던 걸 보니까 참 열심히 살아가시는구나. 그런데 한편 아까 어린 시절에 그런 자기의 재능이라던가 또 그 학교에 상을 못 받지만은 딱 한 명 유일하게 상을 받았던 정말 재능이 아주 뛰어나셨는데 불구하고 꿈을 못 펼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결국은 마무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자제분들이 벌써 다 세 분 다 예술에 또 성악, 또 발레, 또 악기 이렇게 또 다 예술가 가족이 되셨고 또 본인도 만학도로서 지금 미술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할 수 있는 공부 다 하셨고 또 이렇게 해서 참 인생을 아름답게 정말 잘 종결지어 가시고 마무리를 잘 해 가시는구나.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냉정하게 보면 이제 가족의 어머니이지만 네. 이제 큰애가 성악가고 발레가고 이렇게 막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 거기에서 막내고 네, 여기 네, 위에서 선배, 네. 후배 이렇게 네. 돼가지고 그 가족이 참 이쁜 막내가 나온 거야. 그래 안 보세요? 선배는 선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내가 된 거야. 뭐 역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순서대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죠? 또 하늘의 길이는 위에서부터 재게 되면은 막내가 또 길이가 제일 길어지거든요. 그거 맞아. 하늘에서 보면 또 막내. 참 보기 드문 네. 이게 성공 사례네. 성공 사례입니다. 예. 네, 남편에게 참 감사하고요. 어느 날 남편이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내가 진작 학교를 미대를 보냈으면 될 텐데. 그 말에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런데 어쩌면 학교를. 그 예술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게끔 하면서 이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자제분들을 정말 훌륭한 다 예술가 가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린 시절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고 살으셨으면은 어쩌면 그 자제분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셨을 텐데 본인이 그런 마음에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움을 꽉 채우기 위해서 좀 다 이제는 아름다운 예술가 가족이 하모니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예, 되신 것 같아요. 뭐 예술에는 석박사가 중요하지 않지만 성악, 발레, 악기 중에 석사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네, 모두 있습니다. 석사. 네, 지금 그다음에 박사 나왔어요. 박사 코스를 갔다가 이제 딸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중단했고요. 네. 지금 아들은 맞이는 석사하고 지금 음악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는 결혼하면서 이제 발레는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멈추고 있고요. 막내는 그냥 학사만 하고 미국에 가서 헐리우드 안에 MIT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료를 하고 거기 처음에 거기 지금은 구엔 스테파니 예, 반주사람. 예. 예, 이게 지금 또 세계적인 예술가도 배출되셨네요. 네, 걔가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이제 세계적으로 얘가 일렉트릭 기타를 예, 실용음악을 전공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여자 리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요. 네, 그래서 그래도 미국을 갈 때 공부하러 갈 때 기타 하나 들고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회사마다 스폰을 해줘서 어저께 저와 통화를 했는데 세어보니까 15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또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아티스트, 네, 아티스트. 아티스트죠. 네, 네.
세상은 참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추론은 혹시 석사 끝나고 또 박사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이가요? 아니요. 아 저요? 예. 저는 주변에서 말리지 않는다면 박사 이럴 거 네, 이렇다니까 지금 네. 얘기했죠. 넷째가 그때가 사고를 친다니까 이게. 네,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이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안 했으면 지금 뭘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남편이 이제 제가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당신은 참 좋겠다. 자기는 퇴직하고 지금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하고 살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또 주변에서 반대만 안 하고 한다면 박사 아니라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박사 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지금 의지가 지금 박사가 아니라 뭐냐면은 앞으로 꾸준히 열정적으로 사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가지고 계시다 그런 표현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보자면은 다음 단계가 있다면은 그거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박사면 또 박사고. 그렇죠. 예. 타고 들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작품 세계를 만드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중요한데 예.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렵죠. 내추럴리즘에 가까운 리비도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죠. 예, 우리 내추럴 리비도의 고은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일단 구상 계열의 그림들, 자연을 보고 대상에 대한 대상을 바라보고 화면에 옮기고 하는 그런 그림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의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변화가 있으면서 작업 세계도 변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그 변화 과정으로 보면서 아마 그 작품을 좀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그냥 취미생으로 좋아서 뭐 기초도 없이 그냥 감성만 가지고 그냥 보고 그리고 따라 그리기 하고 늘 따라 그리기 한 거죠. 사진 찍어서 사진 보고 하고 늘 이랬었는데 이제 학교를 와서 교수님께서 그래도 학교에 왔으니까 추상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셔요. 그런데 저는 추상에 대한 그 개념 보다가는 눈에 보이는 게 그때만 해도 더 좋았어요. 구상이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교를 왔으면 뭔가가 나의 것을 찾아야지 나의 것을 찾지 않고 남이 그리는 거 따라하고 보고 그대로 그리고 저게 색감이 좋아 하면서 따라가기만 했잖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정말로 그냥 추상적인 게 되든지 안 되든지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 안 될 때도 있고 또 될 때도 있고 한데 또 유화 작업은 또 위에 다시 얹으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뭐 제가 어떤 평가를 받겠다 이런 것보다가 제가 정말로 늘 자연을 좋아하고 또 자연이 늘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누가 선물을 줬는 것만큼 정말로 자연을 소중하게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 또 여름에 녹음이 지는 그런 풍경,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단풍, 아름답게 피는 단풍, 그 다음에 또 겨울이 되면 반짝이는 눈빛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사계절을 계속 표현을 하는 구상을 저 나름대로는 늘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4학년 때부터 추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전에 같으면 차를 타고 가도 모든 게 구상으로 저게 그림 그리는 구도가 될까 하고 늘 보면서 갔는데 지금은 그 구상이 다시 추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추상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저 내면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뭔가를 내가 쌓이고 겹치고 또 지고 또 다시 겨울이 되면 낙엽이 졌다가 다시 또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해보고 싶어 그림으로 나타내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저 손이 굉장히 거칠게 가지를 않고
해보니까 저의 갈 길은 잔잔하게 가는 것 같아요. 잔잔한 내면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 경이로운 이 자연을 제가 그림으로 표출할까 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그림으로 옮기는 그 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 답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서 또 자연을 사랑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한번 그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플라톤의 아테네 학당 그림을 보게 되면 플라톤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천공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플라톤은 내 아테네 이 스콜라 학당에 오려면은 기하학을 알아야지만 들어온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여기 발걸음도 들이지 말라. 결국은 기하학을 통해서 형이상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그 존재성에 대한 부분들을 대상을 통한 존재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림을 많이 그리셨고 또 이제는 이제 그 존재에서 넘어서 추상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존재에서 비존재를 다루게 되시는데 이제 사실상 형이하학을 통해서 그거를 거기에서 이제 반출을 해서 형이상학을 이제 다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면적 사고로 이제 더 들어가실 거고 특히 이제 형이상학 중에서도 이제 자연에 대한 성찰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나름대로 권은숙 방식의 자연에 대한 접근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 육안으로 보는 바로 천공이라든가 이 우주에 관한 그 우주가 아니고 그 내추럴이 아니고 모성을 품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라든가 이제 종교성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면으로서의 이 우주, 자연 이런 것을 품어내서 작품을 형이상학적 작품을 아마 만들어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구상 작품에서 비구상이라고 하는 영역과 비구상에서 초월해서 추상이라는 영역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구상이라는 영역에 대한 개념을 짚지 않고 그냥 추상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네. 근데 솔직히 저거 보면 도상적으로 보면 비구상이 추상은 아니에요. 네. 굉장히 보면 구상 작품에서 비구상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추상은 또 달라요. 그렇죠. 저 안에다가 이제 전쟁이 들어가거나 전혀 다른 자연에서 개념화되어 있지 않은 내가 오늘 굉장히 슬퍼 오늘 아픈 이야기야 이런 것들이 제3 그 개념이 또 들어가야 추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거는 냉정히 얘기하면 비구상적 표현이다. 얘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비구상이에요. 네. 추상은 다릅니다. 네. 추상은 완전히 재즈죠. 네. 음악이 어디서 도레미가 나올지 모르는 근데 구도인데 그런 점에서의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고 이 내공이 무서운 거예요. 그림을.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저거는 그대로 점층해서 보면 리비도다. 네, 감사합니다. 또는 내추럴리즘의 리비도다. 이렇게 우리가 도상을 읽어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비구상 작품이 이제 여러 패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추상으로 가기 위한 개념이 그렇죠. 나왔는데 개념은 여러 가지가 반복되면서 그 안에서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비구상들을 다루고 계신데 여기 이제 분야별로 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챕터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개념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죠. 여기서 추상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발전 속도라든가 진취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그 열정의 속도를 보자면은 이제 추상의 세계까지 개념화를 시켜서 바로 건너가실 것 같다. 그렇습니다. 좀 미리 좀 제가 앞서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래 우리는 벌써 진단하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내공이 있었어요. 기다림이. 그러니까 막내가 사건을 친다니까 이 말에서. 그러면 이제 작품 설명이 들어갈게요. 자 이번 특별한 그 K 아티스트 상을 받은 작품이 어떤 걸까요? 예, 바로 청색. 아 그래. 예. 작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블루를 택한 건 슬픔은 아니고요. 그때가 2020년 이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하는데 제가 집에서 색감을 쓰는데
제가 이 색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의 마음은 우울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이 색감에서 지금 잠시 어려운 시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걸 참고 기다리고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우리가 지금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한 걸 지금 우리가 다시 깨우치고 또 깨달음을 주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면서, 저는 이 색감을 썼지만 계속 나이프 작업을 했습니다. 나이프로 제가 겹치고 쌓고 해가지고 실제 작품은 많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 쌓임 속에서,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쌓여지는, 이게 한 사람이 그냥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 그냥 아픔도 혼자 이겨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서로 도우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로 그 마음의 모두가 좀 나쁜 것들을 털어내고 우리가 정말 다시 새로운 걸 찾아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걸 우리가 상상하면서, 사실은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네. 좀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그때 코로나가 시작할 때였어요. 빨리 지나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길어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네, 그런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네, 그럼 요거 이제 요게 시간의 쌓임인데 네. 연속해서 자꾸 두 개를 보고 할까요? 네.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봄날이니까. 네. 예, 이 작품 말씀해 주세요. 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또 전년도에는 환경이 어려웠지만 봄이 되었는데, 이 자연에서 풀이라든가 또 들꽃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자기의 구실을 정확하게 어기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봄이 되면 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나고 또다시 새싹이 돋는구나 하면서, 오늘 제가 올해 그림은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제 마음에 피어나는 봄날을 한번 그려보자 해서 제가 그렸습니다. 네. 네. 달래, 냉이, 순박이 다 있네요. 민들레가 네. 예, 잔잔하게. 민들레네요, 그죠? 네, 네. 또 우리 자연 동심이라는 작품이죠? 여기 이제 또 대작같이 큼직하게. 반대로. 네, 네, 맞습니다. 162점. 네, 예. 100F. 예, 100점. 예. 오일 캠퍼스네요. 예. 제가 이제 수상으로 하면서 그냥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릴 때 친구들과 뛰어놀던 생각이 났는데, 유난히도 저희들은 그 집이 좀 넓고 그 주변이 좀 넓은 편이었어요. 근데 숨바꼭질도 하고 또 어떤 집에 뭐 살구꽃이 피면, 또 살구가 열리면 아이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먹고 또 앵두도 따고 참 아름다운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집안에는 그때 양귀비도 있고 또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양귀비 보면 안 된다고 외할머니가 오셔갖고 멀리를 덮어놓고 이런 기억도 나고요. 또 다 되고 나면 또 이렇게 칼로 찔러가지고 뭐 우리 액기스를 해서 배 아플 때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꽃밭이 잔잔하게 참 이뻤어요. 근데 그래도 소박한 그때의 삶이 지금 돌아서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참 그 환경이 너무 행복한 삶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저는 그럼 나의 동심, 나의 어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아름답게 잔잔하게 그냥 이렇게 꽃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설명을 이제 어느 정도 마치셨고, 우리 관장님 구성해볼까요? 네. 예, 먼저 이 작품을 네. 볼까? 네.
우리 고른 선생님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 느낌이 이미 이제 본인은 나름대로 마음속에 기도도 하시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면은 그걸 극복하고 뚫는 방법이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암울하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또 다른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뭐 그런 의미까지도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이라든가 이렇게 블루 개념 자체를 그런 쪽에 편견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또 다른 뭔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블루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기다림 속에 그냥 기다리지 않고 많은 것들이 그 속에 이제 녹아 있게끔 작업을 하셨대요. 물론 기법도 뭐 나이프로 상당히 많은 물감을 올렸는데 그 물감을 올리는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아픔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서로 격려가 되고 같이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올라가 있고 또 인간의 감정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비전의 마음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제목이 시간의 쌓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작업에 히스토리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봄날에 관한 부분 다음날 이 색감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제 봄날이 맞죠.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뭐 딱 벌써 캐치를 문학가로서 딱 이 속에 이제 냉이도 있고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봄날이라고 했을 때 이 봄날이 쉽게는 이제 겨울이 갔으니까 봄날이고 다시 좀 두꺼운 옷도 좀 벗어버리고 하지만은 한편 크게 다시 의미를 원론적 의미를 되짚어 보자면은 겨울이 있을 때 겨울은 어느 순간에 녹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땅이 얼어 있을 때 봄날이라는 건 강력한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땅을 얼어있는 땅을 그 새싹이 뚫고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굉장히 강인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겉보기에는 연두색이고 또 하나의 어린 그 새싹 같지만은 그 속에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얼은 땅을 뚫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연이 새롭게 생명력이 있어서 연두색이 돌고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면에 가장 강렬한 에너지, 내면의 에너지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봄날은 어쩌면은 앞부분의 그 블루의 시간의 쌓임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아픔 속에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 봄날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은 그래도 강렬한 어떤 강인한 에너지, 강인한 정신적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네, 이 부분을 네. 좀 그려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동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어쩌면은 인생의 이제 황혼적인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젊은 시절을 살면서 바쁘게 숨이 헐떡 넘어가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일들을 뭐 정리도 하고 또 완성도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다면은 예전 동심을 이제 바라봤을 때 그 속에 잃어버리고 또는 그냥 어쩌면 바쁘게 넘겼는데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한 화폭에다가 이 히스토리를 다 담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심의 그 마음이 그전 같으면은 뭐 작거나 아니면 뭐 왜소하거나 또는 보잘것 없으면은 하찮은 것이 아니구나 또는 하찮은 것으로 봐서 그냥 넘어갔을 그 스토리들이 이제 돌아보니까 굉장히 귀한 거고 지금은 사람들의 이제 그 평가잣대라든가 가치관이 이제 달라져 있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그래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웠다. 또 지금 보자면 부족한 삶이었는데 그때는 넉넉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봄날은 어쩌면 하나의 그 이야기가 조금 정리가 된다면은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길이 더 고난의 길이고 또 힘든 삶의 길이 있지만은 그 아날로그적인 삶의 방식 속에 우리가 인간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또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지만 우리를 이렇게 진화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어쩌면 그것이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을 이 봄날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블루 작품은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블루 증후군이 많이 회자된 지가 올해 몇 월 지나서예요. 근데 이미 코로나가 시작될 때 나름대로 아픔의 그림을 블루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블루가 아니고 네. 작가는 역시 관통하고 있구나. 이 블루라는 말을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네. 근데 코로나 초기에 블루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혹시 이 작가께서 그런 영통 예시하는 그런 아주 그렇죠. 순수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본인도 한번 요 현상을 한번 직시 한번 하셔서 그냥 시대 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내추럴리즘의 작가가 아니라 혹시 나는 그런 예언적 의미의 작가도 통과 의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인터뷰에 여러 김한기 작품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지금 박서보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네. 예, 박서보 선생님의 작품의 유장년기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박서보 선생님의 느낌이 와요. 맨 마지막의 작품에 네. 동심의 작품은 완연합니다. 네. 예, 오히려 그 점화라기보다는 이분이 좀 그런 농해한, 그러니까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보다는 더 좀 농해한 그런 박서보 그런 그 느낌이 있어서 놀라운 작품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예, 봄날은 제가 이제 그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민들레가 맞고요. 네. 저는 이제 좀 유추하기 위한 이야기였지 네. 실제 이 생명력의 깊이를 이 민들레 네. 작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정하고요. 예, 조크로 한 거지만. 아니 있습니다. 다른 잡초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아니 이건 뭐 작품을 감상하는 분들에게 오독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 맨 마지막 작품은 바로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얼마에 감사합니다. 이거 가격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아이고, 월등한 작품. 감사합니다. 아니 이 관장님 네. 이렇게 칭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제가 그 설명에 그렇죠. 그거를 놓치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제 블루를 이제 볼 때 이 우리 그 내추럴 리비더 권우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의 이제 이 비구상들이 나오게 되는 게 앞으로 이제 추상성으로 가지만 김한기 선생님을 이제 조금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한기 선생님도 이제 안자도에서 이제 섬에서 이제 무틀 그리워하고 또 무에 대한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또 동경들, 그래서 이제 뭐 파리도 가시고 뉴욕에도 가서 작업을 하실 때 어쩌면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의 마음들이 하나하나 또 점으로 되고 해서 마지막 그 명화 이제 점화 시리즈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은 우리 권우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 이제 동심에 대한 그리움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제 환원이 돼서 지금 작업으로, 그래서 리비도라는 그 닉네임도 이제 거기서 또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제 그 동심적인 건데, 그 동심이 뭐냐면 원래 나오기를, 그리고 그 당시의 모습 자체도 자연과 하나 돼서 살아갔던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부분들을 환원해서 표현하고, 자연의 모습을 그 속에서 순수한 것들, 또 우리 인간이 자연분을 받았을 때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거기서 보고 지금 떠올리면서 작업을, 그래서 김한기 선생님의 점화도 그 유추해서 좀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마무리 좀. 감사합니다. 저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뭐 어디에 이렇게 관장님이나 이렇게 평론가님께서 뭐 저에게, 저도 여쭤보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저에게 제시해 주신 분도 이제 사실은 처음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우리는 안동에는 안동댐도 있고요. 또 유적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회마을이라든가 뭐 도산서원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 소년들의 그 선행을 제가 본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내면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안동댐 같으면 제가 이렇게 그냥 산책을 하다가도 보면 어떨 때는 안개가 찰 때 저걸 한번 표현해 볼까. 또 어떨 때는 또 환하게 피고 빛이 싹 들어올 때는 또 저 그림 또 표현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지금 계속 저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코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창의적인 인물 소개, 또 굉장히 그 작가의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죠? 궁금하죠? 네, 지금 앞전에 이제 작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안동댐이라든가 이렇게 자연을 많이 산책을 하시면서 같은 장소가 그러니까 공간이죠. 같은 장소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셨고, 그래서 자연의 관조자로서 어떤 예술 길을 잘 걸어오셨다. 정말 앞으로도 계속 하신데.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창의적인 넘어갈까요? 예. 다시 한번 오마주 해드린 겁니다. 자연의 관조자. 자, 참 이 코너가 재미있긴 하죠. 창의적인 인물 소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작가의 방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향도 좀 알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여러 작가님들을, 창의적인 작가님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에 영국 건축가예요. 네. 이름 잠깐. 네, 자하 하디드라는 분이 여성인데, 제가 65세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따져보니까 저랑 약간 비슷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 여성을 머물어서 그 굉장히 그걸 뭐라 할까요? 아주 광대한, 그 우주의 광대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멋있었어요. 멋있고, 저도 참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렇게 좀 외유내강이라 할까요? 제가 외유내강이라고 할까요? 저도 좀 스케일이 좀 잘 됐으면 컸을 거예요. 근데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음이 없이 그 표현해서 그 큰 건축을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또 외벽에 이렇게 아까 삼각기법인가 뚫러가지고 이렇게 외벽을 한 거는 뭐 고려 청자를 보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창작 중에도 또 동서양의 모든 걸 다 넣어서, 또 한국은 한국적인 그 고려 청자를 보고 이렇게 또 그렇게 창작을 해서 외벽에다 하는 상상치 못할 참 훌륭한 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참 이분 대단한 분이죠. 네. 대단한 분인데, 지금 이제 외유내강, 내유외강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진짜 이제 이렇게 얌전하시고 우리한테 조용 얘기하는 것 같지만 스케일이 있고 안에 불덩어리가 있고 마그마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우리 권은 선생님께서 그 자하 하디드 어쩌면 이제 멘토는 아니지만은 창의적인 인물을 이제 선정하실 때 이분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어떤 닮은 걸로 이런 분의 성향을 좀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선생님은 워낙 차분하시기 때문에 마치 좀 신사임당 같은 분위기가 좀 나십니다 했더니 전혀 저는 그쪽하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프레임화되어 있고 어쩌면 좀 또 우리 전통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인물상이랄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보다도 좀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예술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선정하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여성 최초의 건축가이시고 혁명가이시며 실력자였습니다. 실력자이시죠. 네, 실력자죠.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문화운동가이기 때문에 동대문 운동장 헐리면서 유구, 유적, 이구 수문에 대한 이야기, 흥인지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유물을, 이 동대문 물건을 어디다 놓고, 천개천 유구를 어디다 놓고 여기 심사를 했던 당사자로서 이분이야말로 뭐 여러 국내에선 찬반론이 있어요. 근데 저 작품은 세계적으로 한 56곳의 명소 중에 랜드마크입니다. 다 찬동하고 박수 쳐주는 작품이에요. 또 그 작품이 또 이 선생님의 그 건축가의 첫 번째 작품이죠. 이제 저는 그렇죠. 3D 구요. 예. 아니 그 도쿄돔 사건도 있었고 저분이 굉장히 그 이제 조각 예술가 아주 대단한 공예
아티스트들하고 협업도 많이 하셨어요. 작은 작품도 많고. 근데 저 양반이 우리 DDP를 한 것은 우리 민족사 건축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네. 난 너무나 아깝게 돌아가셨어요. 네, 너무 그렇더라고요. 속상한. 예, 네. 이분 너무 멋있는 분이거든요. 예. 더 큰일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저도 참 아쉽다는 생각이 아쉽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작가 선생님 때문에 우리 하디드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게 오늘 그 선생님이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걸 보면 상당히 열정적으로 살으셨거든요. 제가 우리 내추럴 리뷰도 권우 선생님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뒷조사를 좀 했지만은 뭐가 나와요? 이번에 대학을 그냥 졸업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은 하셨어요? 졸업하셨는데 일반 졸업이 아니라 지금 크게 그 타의 모범이 되는 표창장을 받으셨어요. 총장님 표창장을 받으셨어요. 그러네요. 읽어주세요. 네, 이번 그 안동대학교 인문예술대학의 미술학과에 지금 졸업생으로서 이 전 과정을 상당히 우수하게 학적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게 또 졸업했고 또 여러 가지 성실한 부분들이 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총장님으로부터 이게 표창장을 받는 졸업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야, 뿌듯하죠, 우리도. 예. 또 석사 하고 계시니 1학기 끝나셨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창의적인 인물의 이게 자 하디드 이 건축가를 지금 선정했던 부분들도 아니면 그러니까 벌써 본인이 이제 외유 내강으로서 강렬하고 진취적이면서 열정적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표창장 같은 부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어쩌면 이런 근데 제가 사실 이 표창장은 제가 자랑거리로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학생들이 또 저보다 성적도 더 좋아야 되고 또 좋은 상을 받아야 또 앞으로 진로라든가 취업 문제도 해서 저는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고 그냥 저에 가서 그냥 묵묵히 저 할 공부만 했는데 만학도라고 학교에서 잘 봐주시는가 봅니다. 열정적으로 또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이끌어갔다는 얘기거든. 계시기만 해도 그렇죠. 그 캠퍼스는 넉넉해지고 깊어지고 진중해질 수밖에 없는 역할을 했다고. 큰 역할을 하셨죠. 그래요.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작품이 벌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백호지만은 그냥 들어서 백호가 무게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들어야 되는 정도. 그러면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 상은 사실은 받으셨지만 학생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면교사가 되고 그거예요. 그 역할이 엄청난 겁니다. 딱 그 캠퍼스가 살았다는 얘기지. 저거는 종이는 휴지 조각이지만 그 아우라가 학교 얼마나 멋있었겠어. 그렇죠. 그 캠퍼스 그 강의실 얼마나 멋졌겠냐고. 그게 그 뜻이에요. 공로상 이상이지.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어영부영해서 봐요. 애들이 엄청나게 망가져요. 총장이 볼 때는 그런 거야. 그래서 아마 같이 졸업하는 그 동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나름대로 또 사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술가로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창작과 또 창의적인 어떤 또 삶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멋진 작가 활동이 또 시작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다 쳐다보고 네.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후배가 지금 교사로 이제 정년이 내년인데요. 제가 계속 이제 그 학교에 마타가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빠지고 이러면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런 일로 좀 사연이 있어서 시간에 좀 빠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배님이 저 때문에 좀 자극을 받았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용기가 대단하다 하면서 본인도 민화를 하셨는데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한국화로 대학원 등록해서 이제 이런 거로. 해서 이제 내년에 등록해서 휴학해놓고 이제 올 연말까지 퇴직하면 공부하러 다시 바로 오늘 방송의 이유이기도 하네요. 그래 저는 사실 나이가
있어서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보면 아유 저 나이에 뭐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저래 열정적일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모지스 할머니가 70세 다 돼서 그림을 시작하고 그전에는 자수를 일을 하다가 눈이 어두워서 포기를 하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렸는 게 어떤 분한테 발탁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102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 모지스 할머니 날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기념을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는 뭐 어떤 분이 저의 그림을 알아다고 또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인데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제가 좋아서 제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고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그림을 자연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화도 이제 좀 그리면서 예, 제가 세상 것만 그렸는데 좀 하나님의 성경적인 것 좀 그리는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관장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는다 할 때 제가 부족한데 부끄러워 아직은 이렇게 났을 때가 아니야 하면서 계속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관장님께서 또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뭐 제가 미비한 게 있더라도 보시는 분께서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했고 노후에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은 그림 그리는 이 순간입니다. 또 가족들께서도 저를 그림 그리는 열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하지 마라 소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붓을 들고 있으면 그냥 다들 그냥 자리를 피해주고 저의 시간으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제가 속심껏 사랑하는 우리 안동에 있는 자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섭리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그 내추럴 리비도의 권은숙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여러 또 독자님들이 보셨듯이 작가 선생님들은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면서 또 작품에 하나하나 담아가고 또 완성된 모습으로 정제를 시키고 또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작업하신 선생님들 더 많은 노력과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모습의 또 작업들을 보여주실 것이라 이렇게 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카디리 K아트 프라이즈에 대한 방송이 어느 정도 진행된 와중에요.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그 우리 한국미술 리더전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요번에가 제 4회가 진행되는데요. 그동안 많이 1회, 2회, 3회 참여자들이 많으셨고 또 열심히 하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많은 참여가 좀 있었습니다. 또 한국미술 리더전으로 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